예, 정치권 소식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문고리 정호성 전 비서관을 감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왜 그랬을까요? 자, 양문석 이번 당선인이죠. 민주당 당선인이 우상호 사선의 우상호 의원을 저격했습니다. 자, 그 내용과 함께 집을 팔았는데 자, 과연 집 파는 차액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팬덤에 대해서 이거 개딸이다! 라고 주장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소식 골고루 해서 준비했으니까 새로운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이고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그럼 저는 이건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이건. 대통령과의 만남 요청하실 생각 있으세요?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겠죠. 오죽하면 젊은 세대에 가가지고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라는 거는 돈 안 주는 이재명이다 이거. 이재명이랑 별로 다를 게 없는데 돈도 안 줘. 이랬던 이준석 당선인이 최근에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모습 이어서 보시죠. 오랜만에 잘 지내? 한번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대통령님의 이제 화환을 가지고 와서 축하도 하고 직접 대통령님께 저희 개혁신당의 전당대회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선이 돼서 그런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 최근에 한 SNS 언론사의 그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 정호성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 당시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손수 처벌했던 그리고 또 풀어줬던 이 정호성 씨를 왜 다시 용산의 참모로 쓰느냐 논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정호성 비서관이 연루됐던 대부분의 범죄 혐의들은 팀 반칙에 해당된다. 박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셔서 그런 일들에 연루된 것이니 일을 잘하면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보면 이 사안을 알 것 같은 분들에게 물었더니 개인 비리에 해당하는 게 없다라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최선 평론.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사실 알고 있던 내용들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2012년 그 이제 이른바 박근혜 퀴즈로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정호성 비서관과 같은 시기에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준석 대표가 젊은 비서관 행정관들과 야간에 같이 이제 뭐 어울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서로 소통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능력,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이 사실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이른바 팀 반칙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국정 상황, 그 국정농단에 비춰서 이제 말하자면 죗값을 치른 거지 개인의 어떤 그런 불법 혐의가 발견된 건 없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 메시지를 냈을까? 저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제 야권의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서 여권의 정치 지형이 약간 좀 미묘한 균열 상태에 있고 한동훈의 등판과 또 한동훈을 거부하는 혹은 반대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도 여권의 한 축이라는 것을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보내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호와 또는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말하자면 그 비판에 대한 목소리를 사안별로 가세하면서 아마 보수의 나도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어제 사실 서울역에서 그 야당 7개 당이 모여가지고 사실상 뭐 특검 찬성해라 압박하는 어떤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는데 어제 그 집회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은 안 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본인은 뭐 저 야외 장외 집회까지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도 국회에서 싸우겠다? 네네. 뭐 원내에서 뭐 22대 국회에서 그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립이 가능한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들죠. 예. 왜냐하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야권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표가 같다면 같이 행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부분에선 빠지고 또 지금 나와서 정호성 씨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 보면 뭔가 본인이 포지셔닝 하려고 했던 야권이라고 했던 포지셔닝을 살짝 여권에 걸쳐놓기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의 저 입장 변화 저런 것들은 앞으로의 이 여권의 어떤 변화들 또 여권의 세력 변화 이런 것까지 묶어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22대 국회에서 야권으로 포지션하기보다는 어떤 여권의 일부분으로 포지셔닝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옮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전 개혁신당 상임 고문이 최근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씨 혼자서 지금 독불장군처럼 지금 나와 있는데 예. 과연 이재명이 대항하려고 하는 보수 진영의 후보가 누가 될 거냐. 그때 가서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예.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세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이준석이 같은 사람이 잘 3년 동안 발전을 할 것 같으면은 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송영원 의원님, 자 3년만 잘 가다듬으면 뭐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뭐 누구나 꿈은 크게 가질 수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전 대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대선을 바라보는 것은 언감생심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봤던 그 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논평,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봤는데요. 예. 그 국민의힘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이 상당히 중립적, 객관적으로 논평을 하던데 오히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옹호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어떤 차기 대권이나 혹은 국민의힘으로의 복귀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좀 여권으로의 그 긴 안목에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본인이 그 장외 집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상당히 온건한 논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논평을 하면서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은 그 김경수 전 지사 예를 들었어요. 예,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문제에 연루됐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돕다가 그랬기 때문에 양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이 훗날 여권에 돌아올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이 논의되는 과정에서조차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석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가석방 불원서까지 써서 냈어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여러모로 스탠스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뭐 순한 맛 이준석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봤습니다만 과연 정말 바뀌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